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요,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 부동산 강의 수강 다이어리인데요. 기대와 현실 편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말에 들었던 부동산 강의를 최근에 다시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와, 세상에.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제가 알던 시장이랑 지금 시장이 너무 달라져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인칭 시점으로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뼈저린 깨달음이랑 냉혹한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작년 말에 그 강의실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요, 속으로, 배운 대로 주택수를 차곡차곡 늘려가면 되겠지? 하고 진짜 신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 아니, 시장이 이렇게나 달라졌다고? 하고 완전 멍해진 거죠. 진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타임라인을 쓱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작년 말.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제, 이른바 토허제가 막 시작되던 때라서 매물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살짝 건조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은요? 매물이 아주 극도로 마른 데다가 손댈 줄 몰랐던 보유세까지 엄청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가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주택수만 늘려도 괜찮을 줄 알았던 제 순진한 예상이 이 급격한 변화들 앞에서 완전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겪은 첫 번째 파트, 제1장, 강남 불패 신화의 조각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머릿속에는 강남 사면 끝이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스크는 낮으면서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는 무적의 치트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번 토지 결과를 보니까 단기 시장 조정을 겪는 우량 자산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강남 3구랑 용산이 서울 집값 상승을 제일 무섭게 이끌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빠르게 오른 만큼 지금 조정폭도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단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여유 자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하락장의 우량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그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두통거리가 되는 거죠. 하이 리턴에는 역시 하이 리스크가 따르는 법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실래요? 네, 15억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단지들이 무서운 속도로 15억을 향해서 쫙쫙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네요. 다음은 제2장, 보유세에 숨 막히는 현실입니다. 버티면 끝일 줄 알았죠? 사실 저는 예전에 보유세? 그거 그냥 잘 버티면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 쉽게 생각했어요. 집 사고 파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여겼거든요. 세금 낼 정도의 자산이면 가치도 오를 텐데 뭘 걱정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상에 이 3천만 원이라는 숫자 좀 보세요. 강의에서 이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고요. 공시지가 10억 기준으로 1년에 보유세만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거랑 실제 숫자로 마주하는 건 그 압박감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콕 찔렀어요. 사회초년생에게 이 세금은 1년 저축액을 훌쩍 넘는 폭력적인 숫자다. 맞아요. 진짜 폭력적이죠. 저 같은 직장인 월급을 통째로 털어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번듯한 자산가일지 몰라도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현금 흐름이 버텨주질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시장에 지라시가 돌고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세금 악몽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규제에 의해 왜곡된 시장입니다.
이건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표를 쓱 한번 볼까요? 규제 지역은 대출이 꽉 막혀 있으니까 가격이 강제로 꾹꾹 눌려 있어요. 반면에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훨씬 유연하게 나오니까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펌핑돼서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진짜 높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규제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빵빵하게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수도권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어요. 실거주 요건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조건들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좋은 자산을 사고 싶어도 선택지가 강제로 좁아져 버렸잖아요. 외부 요인 때문에 투자의 기회마저 막혀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자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장 가격이랑 실제 가치가 따로 놀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내 판단을 막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결국 감정에 휩쓸려서 덜컥 이미 비싸진 거품 자산을 쫓아가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순 없죠. 마지막 제4장, 원칙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장착하게 된 저만의 강력한 생존 무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차가운 데이터의 눈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엉망이어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팩트와 데이터만으로 시장을 냉철하게 보는 능력이죠. 이 눈을 가져야만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너무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당장 실천할 저만의 행동 계획, 일명 BM 리스트도 짰잖아요. 첫 번째, 수시로 변하는 세금이랑 대출 규제 내용은 주기적으로 꼼꼼히 업데이트하기. 두 번째, 시세를 볼 때는 여기가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건 싹 지워버리고 오직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만 딱 집중하기. 어때요? 마음이 좀 든든해지지 않나요? 자, 오늘 저의 우당탕탕 부동산 강의 수강 다이어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장이 정신없고 어수선할수록 우리만의 원칙은 더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무사히 살아남아 있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해설로 찾아올게요. 안녕.